예. 자,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 감사를 드리면서 자, 오늘 또 약 좀 팔아보겠습니다. 자, 새날이 왔어요, 새날. 자, 비가 오고 꾸물꾸물한데 이제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진짜 봄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해보고 자, 우리 방송 기다려주신 분들 1번 한번 쳐보십시오. 방송 많이 기다렸다 그러면 1번. 자, 안 기다렸다 2번. 2번은 치시면 뒷감당 알아서 하시고요. 일찍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일찍이 되는 거지. 일찍만 합시다. 일찍. 자, 출발할게요.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 천재 정봉주 지니어스 정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 앞에 지금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바쁘세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해. 전국을 다니고 네. 있죠. 부산에 있는데 분명히 부산에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나랑 이야기하고 있고 막. 네. 진짜 바쁘죠. 예, 여러 개 이제 교육연수원 하도 연수위원회라니까 저도 어디에다 소개하면서 연수위원장이라고 연수원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프로가 지금 3가지가 있어요.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해갖고 광역시를 다니죠.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그 다음에 당원 소통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민주당을 해요. 그리고 되게 웃겨. 각 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투표해서 저를 부르면 저는 가는데 거의 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지역위원회 어제는 용인 갑을 갔고요. 그제는 부천 병을 갔고. 제가 알고 있기에 민주당 교육연수원에서 이렇게 빡시게 돌아가 본 적이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당직자들이 잘해요 아주. 어. 여성 당직자 4명인데 그래서 오늘도 점심 거하게 사드리고 왔어요. 뒤에서 욕한다 그러던데. 정봉주 오고 나서 정말 일이 많아서 또 짜증나 죽겠다고 하죠. 예, 그러면서도 다른 데는 안 갑니다. 아, 이게 있어요. 예, 그저 이재명 되면 이재명만 힘들고 윤석열 되면 국민이 힘들다처럼 예. 정봉주 교육연수원장 되면 당직자들은 힘들고 당원들은 좋아.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이런 게 있거든요. 투표 조용히 하고 뭐 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다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잘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이거 당에서 뭘 해줄 거냐. 현재 지도부의 방침이기도 하죠. 당원 교육을 강화시키겠다. 예. 이런 거지. 자, 우리 정봉주 교육연수원장 계셔서.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를 드려서 이제 감사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부원장이 한 40명 돼요. 교육연수원 부원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2명만 두고 하지.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데 저는 그분들을 또 한번 모았어요. 모아갖고 다 한마디 말씀을 시켰고 그 한 30명쯤 왔는데 당에서 불러서 자기들 마이크 주고 말할 기회 준 건 처음이래요. 그러네. 그 30명이 한 2시간 동안 인사 말씀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일주일에 매주 하다가 일주일에 이제 2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교육연수원 기획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4명의 국장, 부국장, 부장, 뭐 간사 이렇게 하고 스태프들과 4명의 수석 부원장이 있어요. 수석 부원장이. 그분들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2주일에 한 번씩 당에 나와서 저하고 기획회의를 하고 전국에 우리가 이기는 민주당 부산 행사, 나주 행사, 원주 행사 이렇게 할 때마다 다 같이 가요. 이분들 너무 훌륭해. 그래서 이게 무슨으로 일단 정은혜 의원을 했었어요. 그렇죠. 짧게나마 했죠. 짧게 했죠. 정은혜 이분은 또 저하고 SBS 최후의 권력 조지아도 같이 갔던 분이야. 정은혜 수석 부원장. 지금 이제 오정구에서 또 출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종배 당에서 오래 있던 분이에요. 윤종배 수석 부원장. 그다음 동의영 이분은 임종성 그 지역구에서 도의원까지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유명한 윤준호. 예, 부산 해운대 을일 거예요. 해운대 을 지역위원장인데 요분 아주 독특해요. 하루에 100명씩 지역 당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역 지지자에게. 그래갖고 100명을 전화 돌리는데 4시간. 그분을 전화 돌린 내용을 일기 쓰는데 2시간. 예. 이렇게 하기를 지금 2년 동안 했어요. 현재 2만 명 돌렸습니다. 선거 때까지 5만 명 돌려서 지난번 4만 7천 표 받고 떨어졌는데 5만 표 받으면 이번엔 당선된다. 부산에 여러 명이 돼도 저는 윤준호 꼭 될 것 같아요. 예. 이분들이 매주 2주에 한 번씩 나와서 회의를 해서
그다음 우리 스탭들과 예. 4명 스탭들 금일인데 맨날 김남일이라 그래. 저는 축구 선수 예. 국장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열심히 해서 정봉주가 빛나고 있다. 훌륭한 리더는요. 네. 내 공이 아니고 구성원들의 공으로 돌려. 윤석열처럼 막 지자랑만 엄청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저는 훌륭한 게 아니라 진짜 이분들이 다 해요. 어. 저는 바지 저고리가. 아니 근데 그분들이 잘하게 만들면서 그 공을 자기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라니까요. 예. 망개치려면 하면 되겠어요? 자기들 역할이 있는데 대장이라는 놈이 여기 토시 하나하나 지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윤석열이 그런 거잖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망개치려면 하면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라고 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탄핵돼야 됩니다. 이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윤석열 얘기하고 얘기 못 하겠네. 저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막말하는 이유가 막말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가끔 욕설도 하고 하는 이유가 음.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누가 출마하라고 할까봐 예. 내 스스로가 이렇게 딱 나를 가두는 거예요. 나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 그냥 일반인이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욕을 하는 거지. 예. 저도 일반인이에요. 고3 때 3학년 일반이었습니다. 일반인. 자, 댓글창에 푸른 늑대님, 하바나님, 학문지의 임님, 뭐 또 어떤 분 계신가? 많은 분들이 지금 릴레이를 해주고 계신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예전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합당할 때 서로 개혁 약속된 그 조항이 있잖아요. 뭐 하기로. 예. 그거 지켜지고 있어요? 그때 열린민주당의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저였고요. 민주당의 정치혁신위원장이 우상호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제1의 조건이 뭐냐면 개혁을 한다. 개혁의 조건이 동일 지역 3선 출마 제한이었습니다. 3선까지만 출마하고 4선서부터 출마 못한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만간에 열린민주당으로 국회에 입성하신 최강욱 의원님, 김의겸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을 만나뵐 거예요. 만나서 여러분들 개혁적 활동 열심히 하는 건 너무 감사하다. 뿌듯하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우리가 합당하면서 지켰던 약속 지키자고 선언했던 약속 어떻게 지킬 거냐. 동일지역 3선을 위해서 여러분들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머리 깎고 단식하고 죽을 때까지 투쟁하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단식이거든요. 그럼 내가 같이 하겠다. 이게 국민들한테 한 약속, 당원들한테 한 약속은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합당하면서 그렇네요. 그냥 뭐 폼 잡으면서 구한 거 아니거든요. 3선 이상 의원님들 기분 나쁘겠지만 동일 지역 3선이에요. 예, 동일 지역 3선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연속. 아니요. 연임 필요 없습니다. 그렇구나. 퐁당퐁당도 다 해당돼요. 왜냐하면 자꾸만 이렇게 건너뛰고 이런 거 의미 없고요. 동일 지역 3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현역 의원들 다 인터뷰 해봤거든요. 재선 3년 차까지 일을 한대요. 물론 다선들도 일을 하지만 3선 때부터는 지위가 애매모호해요. 3선 되면 큰 정치에 도전하든지 그렇지. 그 다음에 돌아가서 이제는 평민을 봉사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막 4선, 5선 하면서 이제 지방 어디서 5선 해가지고 이제 왕 되고 TV조선 나가가지고 이제 이쪽에 셀럽이 되기는 했는데 민주당의 이로운 짓은 절대 안 하고 당대표나 저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입법 발의한 사람들도 의원님들 몇 명 계시거든요. 제가 구상하는 건 이겁니다. 이게 동일 지역 3선 제한하게 되면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등등으로 위헌될 수 있어요. 저기 연임으로 합시다. 이거는 너무 리스크가 커. 아니 연임하면 일부러 건너뛰어요. 일부러 떨어진다고? 예. 근데 연임으로 합시다. 괜찮아요. 아니 왜냐면은 어느 정도 구성원들이 오케이 받아들이는데 이게 너무 저항이 강해 이거는. 예. 그래서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서 예. 한 지역구에서 3번 연속 당선된 사람은 지역구 바꿔 출마해라. 예. 기득권 내려놓자. 이거는 누구나 받아들일 것 근데 같은데. 이제 푸나님 말씀 저는 100% 동의하면서요. 저항이 크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저는 놓자는 거예요. 뭐냐면 입법하자는 거예요. 입법. 그러면 국힘에서도 찬성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일 지역 저쪽도 똑같이 적용을 해. 법을 만들자는 거. 우리 당만 하지 않은 게 동일 지역 3선 이상 출마를 제한한다. 연임도 없어요.
건너뛰어 3선 이상 출마를 제한한다. 단 부대 조항을 넣는 겁니다. 단 각 정당의 사정상 공천이 필요하다면 공천의 비율은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한다. 그러면 3선 이상 10명이라고 하면요. 10명 중에 2명을 살려놓자는 거예요. 80%는 아웃을 시키고 그럼 20% 살릴 때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 당원들 전체 당원들에게 그 3선 이상 의원들 명단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꼭 또 해야 될 사람들 여러분들 3명씩 명기해 주십시오. 아이디어 좋아. 그러면요. 2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야 3선 이상을 했는데 저 사람은 계속 오래 해서 국회의장도 해야 되고 더 해도 3선인데 초선처럼 열심히 싸우잖아. 열심히 일하잖아. 그런 사람들은 살려놓자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정청래 삽니다. 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위헌적 요소로 빠지기 위한 예. 헌법적 법률적 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칭도 좋잖아요. 각 정당의 사정상 공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 비율은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한다. 20%를 넘지 마라. 그렇죠. 기가 막히잖아요. 예. 진짜 정치 천재라는 소리가 나올 법해. 딱 듣는 순간 내가 무릎을 딱 쳤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3선 이상은 80% 물갈이 했으니 3선 미만 초재선도 역으로 80% 물갈이가 아니라 20% 물갈이 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이 자연스럽게 정치개혁이 돼요. 굿. 예. 초선이라고 다 열심히 하는 것도 그렇죠. 아니었죠. 초선이면서도 지역에 가서 공깃밥이나 얻어먹고 다니는 분들 계세요. 그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예. 초선이 한 80명 되거든요. 예. 그 중에 존재감 있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저도 초선이에요. 뭐 지금 현역이 아니시니까. 뭐 남들은 다 지금 5선 좀 하고 계신다잖아요. 근데 이제 초재선도 야 20% 컷오프 시키자라고 하면 반발할 수 있지만 3선 이상은 80%가 컷오프인데 여러분 초재선도 존재감 없는 분들 20%쯤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자. 굿. 야, 예. 그 무릎을 탁 쳤네. 예. 역시 아이디어 하나는 제가 알고 있기에 IQ가 한 250쯤 된다고. IQ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밝힐 뻔했어. 이거 밝힐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지 같은 나라님, 이거 실시간 방송 맞죠? 맞습니다. 그지 같은 나라님. 내가 욕하는 것 같다 이상하게. 자, 클레이님 그리고 하바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자, 지금 안민석 의원이 윤석열 부부가 총선 지면 감옥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유명한 방송도 아니야. 많이 듣지도 않아. 불교 방송. 이 전영신의 불교 방송에 안민석은 자주 잘 부르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사회자 전영신 씨가 이렇게 물어요. 앞으로도 방송법, 간호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까지 민주당이 줄줄이 직회부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의 정치, 이게 총선 전까지도 계속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했더니 안민석 의원이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될 거다. 왜냐 그러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게 되면 그러니까 레임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차기 정권을 야당한테 다시 뺏길 거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습니까? 아마 감옥에 갈 것 같아요. 그런 시나리오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역으로 어떻게 해서든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하려고 총선을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지상최대의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기조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보복,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막 거부권 행사하고 하는 과정들에 대한 맥락을 소개하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뀐다든가 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김건희 특검이나 윤석열 씨한테 지금 그 제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로 감옥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굳이 저렇게 논란을 만드는 것도 좀 저는 이상해 보였거든요. 안민석 의원이 요즘에 옛날하고 완전 환골탈태하지 않았어요? 왜요? 옛날에는 안민석 의원이 5선인지 사람들이 몰랐잖아. 근데 안민석 의원 지금 하는 건 초선 같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좀 자극적이고 우리 당원들한테는 듣기 좋은 얘기인데 좀 뜬금포예요. 저는 좀 그러니까 그 맥락이 잘 연결이 안 돼요. 맥락이. 그러니까 지금 그 거부권 행사한다는 거거든요. 거부권 행사하는 게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라는데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 저는 그걸 총선 전략이라고 보는 사람이라 예. 안민석 의원의 말에 일부 동조를 합니다. 전 상당히 동조해요. 아, 왜냐면 친하기 때문에. 안민석 의원이 정봉주 걔잖아요. 그건 내가 알고 있지. 근데 요즘 말을 잘 안 들어요. 3선 이상이어갖고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도망 다녀요. 초선이 그저 5선을 계보로 거느리는 경우는 예.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안민석 의원이 음. 그 동일적 3선 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일 진정성 있더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받아들이겠다고 본인이 하시는 그럼 거예요. 본인은 그 주장을 하고 싶어해요. 음. 그래서 시기만 보고 있다 자기는. 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핵심은 안민석 의원이 아니라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 목숨을 건다. 그 총선에 그런데 두 번째 저걸 정리하면 두 번째 뭔 얘기면 레임덕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레임덕을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총선에 사력을 다하는데 예. 지금 하는 모든 행위, 거부권이라든지 정치보복 이 모든 것들이 다 총선 전략이다 이런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요거를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하고 이제 그 빗대서 보면 서문시장을 갔잖아요. 서문시장. 같은 날 어딜 갔어야 되냐면 4.3 항쟁 그 추념식을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길 안 가고 서문시장을 갔어요. 야구장 가고. 예, 야구장 가고. 근데 그 서문시장이 대구의 본산이 보수의 본산이거든요. 가장 큰 재래시장이고. 그래갖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했죠. 이 양반들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30%가 저게 콘크리트입니다. 저기 무너지잖아요. 저기 무너지면 댐 무너집니다. 그래서 30%가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거든요. 24%. 예, 24%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 곧바로 회복이 됐죠. 근데 지금 빠지는 형국을 보면요. 영린을 건드려서 빠져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린 거야. 그렇죠. 영린 중에 영린이 많은 분들이 독도라고 보는데 독도 아닙니다. 독도도 영린인데 독도는 어느 때부터 영린이냐면 50대 중후반서부터 영린입니다. 3040의 영린은요. 3040의 의사결정은 집에 있는 사모님들이 하십니다. 오염수? 방사능? 방사능 오염수죠. 이게 먹거리예요. 먹거리는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래갖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근거를 대줘야 돼요. 2010년에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이깁니다. 지방선거에. 그때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이기는데요. 그 2010년 경기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은 기호가 없잖아요.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이 압승을 합니다. 기억나요. 2010년. 예, 2010년 김상곤 교육감. 그래서 선거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반면교사로 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돼요. 김상곤 번호가 없어요. 교육감들이 돌아가면서 그 이름을 보고 찍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상곤 교육감 무슨 주장을 하냐면 무상급식 주장을 합니다. 중학생 무상급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갖고 이걸 이제 FGI 하면서 등등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한 학부모가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말씀을 하세요. 중학교 1학년 3학년 2명이다. 근데 그때 3학년 대상이 아닌 거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엄마 계산은 1학년 3학년 2명을 한 달에 계산할 때 12만 원이 나오더라. 무상급식이. 그런데 그것도 좀 잘못 계산한 거 한 7만 원쯤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한 1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데 야, 이게 우리 아이들 무상급식이면 우리 가족이 한 달에 2차례 정도 삼겹살 회식을 할 수 있더라. 나는 전통적인 일찍인데 이번에 일찍 해야 되겠다. 김상곤 찍어야 되겠다. 왜? 당장 내 주머니와 내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사람을 찍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표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수 진보는 일단 정신적 가치의 갈림길이고 현실적 이해의 갈림길에서 머무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먹거리입니다. 3040 엄마들의. 먹거리인데
조만간에요. 그 노량진 수산물 시장에서 후쿠시마산 멍게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멍게 80%가 후쿠시마산이거든요. 네. 그거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사드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엄마들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은 예전에 지금 말고 예, 후쿠시마 이전 때 예. 폭발 이전 때 우리가 수입했던 멍게 7, 80%가 후쿠시마 산이었고 후쿠시마산이죠. 지금이 그거 지금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니고 그렇죠. 지금 안 들어오고 있죠.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할 예, 거냐. 다시 들어오는데 이번에 다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빗장이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해달라고 하는 어업조합 이런 사람들이요. 일본 자민당의 강력한 후견인들입니다. 스폰서들인데 예. 윤석열이 온 자리에 무슨 모임에 그거 민원 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입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얘기했고요. 윤석열이 우리 국민들 이해시키겠습니다 해버렸으니까 이제 이거는 탄핵 사유다 이렇게 보는 거지.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진석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잖아요. 자기가 받아 쓰는데 이골이 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빠진 게 있다. 국제 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을 받아서 이게 오염수인지 아닌지 방류해도 되는지 IAEA 검증을 받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무릎을 치면서 정답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기치는 거죠. IAEA는요 일본과 한통속입니다. 일본과 한통속인 것들 많아요. 유엔 기구 중에 돈 엄청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IAEA는 이미 지난번 방류할 때요. 국제 안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류해도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이미 성명을 낸 단체예요. 그런데 IAEA 검증을 받아서 이것을 방류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하는 부분을 자국 국민을 잘 설득을 해보겠다? 아니 해보라 그러세요. 저는 이거 민주당에서요. 막 이렇게 하고 후쿠시마 가고 윤재가 그건 갔어요. 오늘 떠난 거로 전 알고 있는데 뭐 좋습니다. 가고요. 쟤들이 어떻게 부인을 하든 어쨌든 민주당이 이거 이슈화 삼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일본이 오보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일본 오보에 대해서 항의한다 그러면서 일본에다 항의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성명서만 내요. 항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토통신 산케이신문 NHK 아니에요? 이거 오보했다는 데가? 그거요. 그 광화문 프레스센터 가면요. 외신기자 클럽이 있거든요. 거기 기자들 들어와 있어요. 지국이요. 그럼 교토통신 두 가지 프로세스를 밟으면 됩니다. 교토통신, 그 산케이신문, NHK 본사에다가요. 너희들의 오보에 대해서 정정을 바란다라고 하면서 항의 서한을 보낸 걸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예. 그럼 거기서 응답 없잖아요. 응답 없으면 두 번째로 너네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너네가 오보에 대해서 응당한 조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지국을 폐쇄하고 한국에 파견 나와 있는 기자를 즉각 출국 조치시키겠다. 이 조치해야 돼요. 왜 안 합니까? 그러네. 진짜 그러네. MBC 기자는요. MBC 기자는 고소했잖아요. 날리든 바이든 갖고. 근데 교토 산케이 NHK는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심각한 오보를 했는데 이거 안 하고 있는 거는 오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항상 똑같은 주장을 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요. 요 방송 듣는 민주당 보좌관님들 제가 이거 지역 특강 나갈 때마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좀 하세요. 정부에다 이렇게 요구하세요. 윤석열이 국민들 상대로 예. 그거 한다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임을 천명할 것이다. 조만간. 그 일본에 대고 이야기하면 되지 왜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는데. 그거요. 어. 오보입니다. 오보. 잘못 들었어요. 독도는 우리 땅임을 국민들에게 천공하실 겁니다. 무슨 천명을 해요. 자, 지금 이 주제는 이제 한일 구력 외교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다가오는 탄핵의 그림자 얘기하는 건데 지금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해서 강제동원을 한국이 배상하고 사과를 받지 않는 것까지. 그다음에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농민 숫자가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농민 관련한 가족과 관련자들을 보면 또 어마어마한 숫자가 또 얽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사람, 내 아버지, 내 삼촌 이런 사람들은 농업하는 경우가 많아. 오리지널 서울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다 농업이랑 연관이 있지.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거부권 행사하니까 이게 저번에 노조들처럼 예. 농민들 전체가 이제 예. 윤석열 반윤석열 앞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윤석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이 양국관리법 같고요. 예. 양국관리법 들어가 보면 내용 다 아시잖아요. 너무 좋은 법이에요. 이미 경작 시작할 때부터 경지 면적에 대해서 조율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너무 과잉 생산 혹은 과소 생산 이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근데 이 법이요. 거부권 행사 국회로 오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법이.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됩니다. 그럼 이제 거부권 무효화돼요. 아니, 국민의힘 저 국회의원들이 안 들어오면 통과도 가능한 거네 그럼. 그렇죠. 국힘의원들이요. 영남 의원들 다 연관되어 있어요. 대구, 부산은 안 돼 있을 것 같죠. 울산 안 돼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는 자녀들이 부모들이 다 농사져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 와서 민주당이 이거 거부권 행사했으니 3분의 2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 그러니까 국힘 의원 중에서 한 5, 60명 출석 안 하면 돼요. 출석하지 마세요. 결석하세요, 여러분. 그러네. 그런 상태에서 나가면 몇 명 되냐면 한 200명 되거든요. 200명 중에 민주당 관련된 사람이 175명이야. 200명 출석하게 되면요. 한 150명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140명. 200명 중에 150명이면은 그게 75%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120명은 되는 거예요, 이게. 166명 정도 되면은 3분의 2 정도 되겠네. 통과해요. 그러니까 국힘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했으니 여러분이 찬성 못 하시지 않습니까? 기명 투표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저러한 사정을 두고 지역에서 농민들하고 간담회 하세요. 그 표결이 있는 날. 여러분, 오늘 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드디어 우리는 무관하게 민주당이 이거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13일 날인가 다시 도전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해야 돼요, 이거는. 이거 국힘 안 오면 됩니다. 여기서 부결되더라도 민주당한테 아쉬울 건 하나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양국관리법 최고입니다. 내가 저도 서울 사람이었고 근데 지방 강의 가니까요. 양국관리법 최대 관심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쪽에 양국관리법 거부권에 대한 대안이라는 게 보통 정권 같으면은 여당도 농업 관련한 지역의 국회의원은 반발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보통 그렇게 해.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은 이 양국관리법 대안이 반만이 먹기 이러면 이때부터 이제 코미디 영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저 느낌이요. 천땡땡 그분의 아이디어 같아. 그래요? 예. 거부권이? 아니면은 반만이 먹기가? 반만이 먹자가. 왜 그러냐면 이태원에서 아이들 참사된 날이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도 조금 해야 되는데 되고 얼마 있다가 우리 국가가 최대 기회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거든. 왜냐면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잠깐 지났는데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어제가 159일 되는 날이었어요. 12구 참사. 예, 12구 참사 159명 참변을 나간 지 159일 되는 날이었고 어제 그 추모식 했잖아요. 또 시청 앞광장에서. 예.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나고요. 크고 작게 행사를 다 참여했고 직접 주도한 행사도 많아요. 꼭 행사 때마다 비가 옵니다. 하늘에서 우는 거예요. 하늘에 세월호 거꾸로 된 노란 리본이 있었던 적 있죠. 이게 진짜 하늘에서 사람들이 우는 것 같아. 어제 그 오랜 가뭄을 뚫고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공짜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국민들의 뜻을 배반하고 양국관리법 일본 문제.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그 윤석열의 감옥 타이밍은 이미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뭔가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요거를 상쇄해주는 뭔가로 같이 지지를 올리고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자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저것도 지금 있잖아요. 이게 양국관리법 거부권보다 조수진의 저런 말들이 더 반향이 커요. 원래 이런 사건은. 그러니까 밥 많이 먹기 또 쌀 소비 운동 이런 게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게 이미 드러나 있고 어떤 언론이 팩트 체크를 했던데 이미 했었잖아요. 그런 거.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게 나오는데 저 조수진이 뭐라 그랬냐면은 최경영 기자한테 이 프로에서
제가 KBS에만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이 무슨 민생 뭐 특위 위원장이에요. KBS만 먼저 말씀드리는데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단독을 준 거야. 아니 세상에 저런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환장하겠는 게 저것도 말 틀렸죠. 밥 한 공기 다 비우고 안 비우고가 아니라 쟤네는 집에서 밥 공기로 밥 먹다가 밥이 남으면 밥통에 다시 넣나 보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해. 다 버리죠. 다 버리죠. 그러니까 밥 한 공기 다 먹기가 아니라 말도 틀렸어요. 밥 많이 먹기가 차라리 홀랐지 그게.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저분들 정말 저분이 이제 그 전북 어디 출신인 것 같은데 저분들이 시대 정신을 잘 못 읽는 게 문화가 바뀌었거든요. 예. 지금 MZ 세대 2030은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에서 자란 친구들이에요. 그럼 식생활 습관이 바뀌었죠. 그 시대의 흐름이 바뀐 겁니다. 우리 때는 먹을 게 밥밖에 없었어요. 지금 밥 말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양곡을 어떻게 관리하고 쌀수매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거지. 느닷없이 전 국민들에게 밥 2공기씩 드세요. 이게 뭔 정책이에요? 이거 이야기 맥락을 보면요. 다이어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조수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아사리파 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저 지도부가 예. 뭐 김재원, 정광훈, 홍준표 뭐 이렇게 막 어우러져 가지고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잖아요. 김기현까지 들어가 있어. 그거 넘어가기 전에 재밌는 게 어. 밥 많이 먹어야지 그 쌀 소비가 많아져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가 그 60년대, 70년대 기억해 보시면 복싱 강국이었잖아요. 네. 그 복싱은 헝그리 스포츠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복싱 안 해요. 헝그리 복서. 예. 헝그리 복서. 근데 그러니까 헝그리 복서가 세계 챔피언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복싱 안 하는데 역시 여전히 복싱은 세계적으로 인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럽니다. 그 문체부 장관이 우리나라가 다시 복싱 열풍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가 폭삭망해서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런 경우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진짜 한심해. 그럼 헝그리가 다시 가난해져갖고 복싱이 많이 났고 금메달 딴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요, 저 혹시 농사 짓는 이집 계세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정부가 쌀 생산량의 3% 그러니까 초과를 하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질 때 그걸 수매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예. 정부가 그 수매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매에서 갖고 있는 쌀은 정부도 팔 거 아니에요. 예. 예산 많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수매할 때 1조 들고 다시 팔게 되면 뭐 몇천억 손해죠. 네. 네? 그 별로 안 들어간다고. 근데 이거를 지금 무슨 뭐 이걸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아니 대통령실 하나 옮기는데 1조 1,000억 원 정도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예. 농민들 어려울 때 이거 이렇게 쟤네들 뭐 있잖아요. 내수진작 한다고 과감하게 지원할게 하면서 600억 여행비 지원한다 그랬죠. 600억. 예. 그러니까 내수에다 돈 쓰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럼 무역도 안 돼. 내수도 안 돼. 완전 망하는. 뭐 2부에서 그런 이야기 하겠지만 우리 방송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전 세계 OECD 선진국은요. 농업은요. 이미 시장 경제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다 정부 보조금으로 유지가 됩니다. 미국은요. 농민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약 90% 정도가 그거로 유지가 돼요. 우리나라 70% 수준입니다. 이미 안 되고 있어요. 유럽은요 거의 100% 가까이 돼요. 그래서 농업을 이렇게 유지하는 이유가 농업은 다른 경제 분야에 비해서 경쟁력이 적지만 국가의 미래나 국민 먹거리를 위해서 이 정도 돈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하는 기본 정책이 이 경제 기본입니다. 또 하나 국립의료원, 도립의료원 같은 경우는요 수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의사, 좋은 간호사, 좋은 병원 시설을 해놓고 주민들을 위해서 적자를 보는 게 정상입니다. 경남도지사 때 홍준표 뭐라 그랬어요? 진주의료원이 적자니까 폐쇄하겠대요. 이런 사람들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지요. 아니 농업에 대해서 농업은요 예를 들어 1조 갖고 수매하잖아요. 다시 팔고 그러게 되면 2, 3천억밖에 손해 안 됩니다. 2, 3천억 아니야 2, 3조가 들어가더라도 농업은 지켜주기 위해서 예산을 하고 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기 윤석열에 대해서 누가 이 정치 컨설팅을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해하고 있다니까요. 막 나를 탄핵시켜줘 하고 자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또 국민의힘 여당이 좀 똑똑하기라도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데 여당은
윤석열보다 더 심각해. 예. 지도부만 보세요. 김기현 몇몇, 김기현, 김재원, 뭐 저기 저 조수진, 여기다가 태용호, 뭐 국가안보 무슨 뭐 저 전략회의인가 뭔가 하는데 태용호 데려다가 패널로 쓰고 자빠졌고 북한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아사리판인 거예요. 지금 여기 저 국민의힘 저기 지도부 자체가. 그러니까 양쪽 다 더맨 더머처럼 굴고 있으니 국민들 입장에서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가지고 115명이 윤석열의 지지율 무너지는 걸 막아야 되는데 예. 일부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이 막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말이 좀 세게 나가고 지도부는 우왕좌왕하고 여기에 이준석과 홍준표는 이죽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진짜 아사리판이 된 거예요. 아사리판이 현실이 됐어요. 그렇다고. 아사리판이 됐는데 저게 원인이 어디 있나 이제 그걸 좀 분석을 해보면 지금 아까 만기칠람 얘기하셨고 당일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 관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인들이 구랭이들이에요. 사실은 저렇게 아사리판 나는 게 대통령의 직접 지휘에 대한 저항이에요. 아 오히려? 그럼요. 왜냐하면 깊게 보시네. 깊게 봐야죠. 왜냐하면 정치인들은요. 창의성과 창발성을 키워줄 때 정치인이 제일 잘해요. 그리고 유승민, 이준석 이 사람들 안에 두고 안에서 싸우게 놔둬야 돼요. 그 대통령 것을 멀리 보고 있다가 아예 깨질 그러니까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하냐면 유리병 속의 전쟁이라 그래요. 그 유리병을 아무도 안 깹니다. 깨지는 순간 당이 망하는 거니까. 그 유리병 속의 전쟁이거든요. 필이 속 안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병 안에 있는 모든 병력을 검찰총장처럼 자기가 진두지휘하잖아요. 진두지휘하니까 막혀있는 창발성이 이리저리 막 튀어나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 다 저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 잘났다예요. 결국에는 나만 살아남으면 돼. 그렇죠. 자기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놔둬야 되거든요. 그럼 자기 잘났다는 사람끼리 홍준표, 이준석, 유승민 머리끼리 싸우고 그러다가 야 우리가 총선이 내일 모레인데 또 정신 차려서 합심이 되고 공천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가면서 당이 굴러가는 거예요. 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당탕탕하고 원래 그 바람 잘 날 없는 것이 당입니다. 근데 저기는 지금 보면요. 저 말하는 사람 하나하나가 다 윤석열한테 들이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러네. 그럼요. 역시 지니어스. 윤석열은 손을 떼어야 돼요. 그렇죠. 손을 떼어야지 당이 삽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당대표, 최고위원, 지금 원내대표까지 다 친윤이야. 왜냐하면 김기현이가요. 이런 거거든요. 아 우리 사장인데 예를 들었고 한국지사장이 있어요. 한국지사장이 저한테 와갖고 제가 이제 부장쯤 되는데 야 정 부장 똑바로 해 그럼. 한반도 힘이 있어? 자식 오다가 너 엄마 본사에 시다발이 아니야? 너 한국지사에 대해서 독점권이 있는지 그거 입증해봐. 그럼 내가 네 말 들을게. 김기현이라고 하는 대표가 아무 힘이 없으니까 저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네 진짜 바지인 걸 그럼요. 알고 있으니까. 아니 바지 사장인데 누가 바지 사장에 야 청소해 그럼 청소 네가 해라. 이래서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그러네. 그래서 김기현 호의 출범 때부터 정치 나름대로 고수들은 저거는 망하는 정당이 돼 있다. 예. 왜? 윤석열이 지시해갖고 김기현을 만든 거니까. 그래서 정당의 대표는요. 지들끼리 직구 까부로 싸우고 된 사람들을 갖고 그다음서부터 당정 관계를 유지하는 거지. 지 말 듣는 사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곡관리법도 예. 윤석열은 자기 어떤 그 자기 가치관이 있어서 양곡관리법을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건 자기 선택이니까. 그럴 때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지도부의 한 명 그리고 농업 쪽의 정치인들 몇 명이 반발을 해줘야 반발해줘야죠.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때문에 당을 안 떠나는데 맞습니다. 윤석열한테 한마디를 못하고 양곡관리법이 무슨 포퓰리즘이다 민주당이 뭐 어쩌고 이 이야기 하니까 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거. 저희 농민들이 근데 이 와중에도요. 어제 창녕 군수 선거했는데 국힘 계열이 6명이 나왔거든요. 무소속 국힘 출신의 무소속이 또 됐어요. 네.
거기 창녕도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전 조금 더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10.77% 나왔습니다. 세게는 못 하시고. 예. 요건 큰 선거가 아니고 예. 또 이제 후보의 어떤 인지도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너무 비관하시지 말려고요. 비관은 안 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특히 농사 짓는 분들이 물론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가 이번엔 표심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집에서 시골에서 특히 충청, 강원, 영남에서 농사 짓는 부모 계시거나 친척 계신 분들에게 양곡관리법 설명하세요. 예. 그리고 이 거부권 행사는 이 정부가 얼마나 반농민적인지 예.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 생명 주권, 식량 주권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탄핵의 요건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차곡차곡 쌓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일리지 쌓는다 그러죠 예, 지금. 마일리지. 자, 그럼 여기 이제 정치 이야기 말고 경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 섹시해요. 섹시해요. 누가요? 경제요. 아, 그렇지. 예. 나 갑자기 섹시해요 그래가지고. 경제 망가뜨린 거 보면요. 정말 어떻게 억지로 망가뜨려도 저렇게 못 망가뜨려요. 지금 언론 헤드라인 중에 하나가요. 예. 수출, 내수 다 꺼진 한국 경제 최악 상황 오나? 아, 이거는 좀 전에 말했던 양곡관리법과 차원이 다른 문제. 예. 일본 외교 양곡관리법 이런 것보다 차원이 완전 다른 문제. 왜냐면 이거 생존이 걸려 있거든. 예. 근데 어마어마하게 심각하잖아요. 지금. 심각하죠. 무역 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에 늪에 빠져 있습니다. 예. 이 일시적으로 뭐 1, 2개월 인 게 13개월. 예. 윤석열 당선되자마자 시작된 예. 이 불길한 기운. 그리고 또 부자 감세를 하다 보니까 1월, 2월 달에 국세 수입이 15조 넘게 감소를 했어요. 세금은 또 안 들어온 게 아니라 깎아주면서 15조, 거의 16조 가까이가 감소를 했어. 예. 그럼 나라 살림 뭘로 하죠? 이게 악순환이 시작돼요. 폭망각이죠, 폭망각. 예. 이게 이제 세수는요 부자 감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수 경제가 안 도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소득세도 줍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그 부동산가가 폭락되고 재산세도 줄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세금의 세 개 축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재산세, 소득세. 예. 그다음에 이제 부자 감세를 통한 사업세를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세수는 가뜩이나 이 내수가 줄고 수출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이제 사이즈가 쪼그라드니까 세금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부동산 과표 현실화를 통해 갖고 실질적으로 세금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걸 또 내렸잖아요 이번에. 이번 내렸죠. 그다음 종부세 뭐 이런 거 다 손대고 다 낮춘 거고 종부세도 결국 부자 감세의 한 축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했고 세수가 줄고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세수가 원천적인 제1의 원인은 수출이에요. 우리나라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은 뭐라 그랬냐면 되자마자 중국 없이도 이제 독자적으로 쓸 때 돼 있다라고 하고 또 지난해 12월에 또 그 선언까지 해요. 아유. 그 정세현 장관이 인용한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을 보면 농민에 있는 그분이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그 어른이 그 시골 출신이니까 농촌에서 그 논둑을 가고 있는 소를 보면서 그 비유를 든 거예요. 왼쪽 둑에 풀도 뜯어먹고 오른쪽 둑에 풀도 뜯어먹고 그 몸에 살을 찌면서 간다. 그리고 농사 짓는데 쓰고 그런다. 소를 비유한 거예요. 왼쪽 둑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오른쪽 둑은 미국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4대 강국에 낀 운명이기 때문에 지정적 운명이기 때문에 중국과도 일정하게 손을 잡아야 되고 미국과도 손을 잡아야 된다. 전략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되고 경제 측면에서 중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 그걸 경중안미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안보는 미국. 아유 오래간만에 듣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경중안미. 그래서 그런 전략을 가야 되는데 경제를 단독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그래? 한번 해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2016년 2월에 사드 배치되고 사드 보복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게 심각한 보복 조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도 중국과의 적자가 없었어요. 그때도 없었죠. 왜 그때는 관광 적자만 있었고 중국이 우리나라 그
반제품 수입이나 이런 게 필요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중국 경제가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척 기술 주도적이고 기술로 경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수출을 늘리니까 즉 그건 반도체밖에 없는데 중국이 그렇게 싸우면서 반도체 TSMC에서 다 수입하잖아요. 심지어로 중국 전문가가 중국과 대만 전쟁 안 납니다. 왜? 대만 전쟁하게 되면 대만의 TSMC를 폭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쟁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하고 맺고 있었던 반도체 이런 등등의 거래 관계가 대만으로 다 돌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다가 수출? 그래갖고 지금 수출의 가장 큰 감소 품목이 있는 게 반도체예요. 세계적으로 경기 위축이 오니까 안 팔리는데 중국이 우리 반도체를 굳이 수입할 필요가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거. 근데 조금 더 불편해도 대만 거 사가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예. 차라리 그래서 이 수출 부진에 대해서는 이거는 철저하게 세계 경제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가는 상황 때문에 수출이 죽은 측면이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북중러 한미일 이 군사동맹 체계로 끌고 가려고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하고 등을 돌리면서 수출이 죽어간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신보호주의 정책, 전략, 자국 산업, 예, 신보호주의 전략, 신민족주의가 부활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미국이 우리하고 안보 전략 맺는 것 같으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 다 취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한테 막힌 수출이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늘어나요? 그럼 동남아 전략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세안 가갖고 우리는 미국의 똘마니오 선언했어요. 그랬지.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들이 그럼 저기하고 손잡으면 우리가 중국에 눈치 봐야 밑보이겠네. 되고. 그럼 우리가 손 안 잡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안, 동남아시아 수출, 인도 수출, 유럽 수출 이게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진영 정권들이 했던 전략인데 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남북과의 관계를 먼저 리스크를 줄여놓으면 미국 의존도가 조금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좋게 만들어놔야 미국 의존도가 떨어지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무기 사람 말 못하고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든지 하는 나라에다가 수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 그렇죠. 박근혜는 최소한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예. 시진핑하고도 막 만나고 이 과정을 거쳤었는데 이거는 뭐 사드 배치 때도 없었던 상황이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무역이 완전히 아작나 버린 거거든요. 예.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데 문제는 무역은 무역이라 치더라도 아까 말하는 그 내수에서 지금 이번에 그 자영업자분들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예. 자영업자 총 부채가 1,000조가 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엎어지기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예. 결국엔 은행에 이 대출 받은 건 못 갚습니다. 내수가 완전 뒤집어져서 옛날에 정확하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보다도 은행 금리가 2배 갔다 보면 됩니다. 제가 은행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내수를 뭘로 돌리냐면 자영업으로 돌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선진국보다 한 15%가 많아. 우리나라는 그 직업 전환 교육이 잘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내수에서 이제 그 정도가 망가지기 시작해. 저도 주위에 지금 문 닫은 가게들 여러 개를 봤거든요. 그럼 수출은 안 되지. 내수 안 돌아가는 상황이 오고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은행들이 파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 답답해 진짜. SVB 뱅크 파산됐는데 지금 전 세계의 은행 파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잖아요. 그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예. 같은데 절대 안 망한다는 은행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민주당 의원님들도 실물 경제에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평생을 실물 경제를 해봤는데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자영업 부채 저 심각합니다. 일단 그 코로나 때보다도 어렵다 그래요.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 올라갔죠. 또 뭐가 올라갔어요? 물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금리가, 원자재가가 다 올라갔어요. 그 금리가 90% 이상이 변동금리래요. 금리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야 돼. 예. 그 아파트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근데 이 얘기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2009년에 2008년 말서부터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이 이때 금융위기가 오면서 국민들 자영업을 막 파산하니까 왜 그런가 들여다본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다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네? 그래서 미국은 은행법을 그때 바꿔요. 은행법을 바꿔서 은행이 돈놀이, 그러니까 이런 금리 따먹는 사업 이외에 본인들이 사업할 수 있는 영역, 회사채 풋옵션 투자라든지 이런 등등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금리가 올라도 굳이 채무자들의 그 채권자들, 그 돈을 쓰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고도 은행이 돌아가게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금융위기가 오고 부채 금리가 상승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이전에 돈 썼던 사람들은 90%가 고정금리예요. 근데 우리는 변동금리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뭐를 해야 되냐면 지금 굳고 여유 있는 부분을 갖고 두 가지를 해줘야 돼요. 첫 번째, 금리 올라가서 올릴 수밖에 없는 은행권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 사람들 금리를 안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은행법을 바꿨고 다른 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지금 변동금리로 있는 것을 90% 이상을 고정금리로 돌려줘야 돼요. 돈은 이런 데 쓰는 겁니다. 국가 재정은. 그럼 돈 쓰고 있는 사람들 미국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우리는 금리가 안 올라가? 왜 그런가 봤더니 윤석열이 정치를 잘해. 경제정책을.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이거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 의원이 정무위에 있는 의원이 이거를 가서 은행권들 질문한데 이걸 썼더니 은행권들 꿈쩍을 못 하더래요. 실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우리 이렇게 못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요. 이게 두 가지인데요. 쌍뇌관이 폭발하는데 그 자영업자들 그 채무와 그다음에 개인들 담보대출 했잖아요. 아파트 사는데 다. 그렇죠. 가계부채. 이건 이미 2천조 넘어갔을 거요. 이 두 개가 쌍뇌관이에요. 이거 어디 하나 터지면요. 큰일 나죠. 대책 없어요. 이게 지금 아니 푸라님 표정 보니까 은행 돈 쓰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나도 큰일 났어요. 아니, 표정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 나라 망한다는 게 뭐예요? 국민들이 길거리 나앉는 게 나라 망하는 거예요. 예. 뭐 다른 나라한테 용돈 뺏기는 것이 나라 망하는 게 아니고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쪽 정부가 이번에 제가 분노했던 게 뭐냐면은 진짜 돈 없는 분들한테 100만 원 빌려줄게. 예. 근데 그 금리가 15.9%예요. 그 100만 원 빌려주면서 15.9%인데 그거 쓰겠다고 수만 명이 몰려가지고 일찍 문 닫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라면 무상으로 줘도 되잖아요. 왜 그렇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그런 거 아니야. 또라이 새끼들 진짜 욕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욕이 절로 나오네. 아니 정말. 근데 그래서 이거 지금 은행 채무요. 이게 아직 터질 때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금리로 돌아선 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 끝나면서 이제 고금리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면서 그 빅스텝 밟으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게 1년 됐어요. 네. 이거 지금 충격으로 올려면 연말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추경호가요 이번에 무디스 실사단이 왔어. 예. 뭐라 그랬냐면 연말부터 경제 산다 그랬죠. 예, 하반기 이후에 우리 경제는 회복된다. 이게 헛소리인 게 경제가 나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 내수도 예, 있고 예. 금리도 있고 수출도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수출 적자 보는 거 어떻게 해소할래 그랬더니 뭐라고 답한다면 수출 증대로. 아니 추경호 같은 기재부 장관이 할 말이에요 저게? 그게 원인인데. 아니 수출 증대를 어떻게 해야지? 중국에 헛소리 하는 거예요 저거 중국 지금. 수입 안 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 중국 문제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간단하게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 보복하고 있는데 야 니들 보복하려면 해라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중국 관계는 우리 경제가 중국에 대한 대중 의존도가 높아요. 이거를 미국 쪽으로 돌리거나 인도 쪽으로 돌리거나 유럽 쪽으로 돌리는데 20년 필요해요. 이게 쉽게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중국이 단체 관광객 다 풀었잖아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안 풀었어요. 한국은 단체 관광 가지 마. 그렇죠. 뒤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중국 그 여행사가요 사설 여행사 없어요. 다 구경입니다.
여기 이제 무역 수지는 흑자 적자가 될 수 있지만 예. 관광 수지라도 해서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쉽게 표현하면 경상 수지거든요. 이게 다 합쳐서 이런 근데 올해 말에 회복된다. 어떻게가 없는 정권. 저 관광객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들어와 갖고 우리나라 물건 사재기 갖고 사 갖고 들어가거든요. 자, 언제 시간 나면 여러분들 저 명동 가보세요. 명동 그 화장품 시장들 그렇게 복적거리던 데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광객 중에 거의 3분의 2가 중국 중국 사람들이었는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왜 이분들 관광객이 중요하냐면 민간 사절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좋은 물건 사갖고 가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중국에서 한국 관광 못 오는 사람들이 이건 뭐야? 한국 제품이야. 그래? 그럼 나도 우리나라에 수입돼 있는 한국 제품 사야겠네. 이게 파급 효과거든요. 그렇죠. 근데 관광객이 없으니까 한국 물건을 예를 들었고 지금 중국에서요. 삼성 아이폰 시장 점유율 뚝뚝 떨어져요. 삼성 갤럭시 폰이요. 아이폰이 아니라 갤럭시 폰. 그다음에 현대차 시장 점유율 뚝뚝 떨어져요. 이거 어디다 팔 겁니까? 아이고. 지금 가장 큰 무역 투자를 보고 있는 회사가 삼성이에요. 삼성이에요. 반도체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이에요. 자. 근데 이제 원인 중에 하나로 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의 만기 칠남식 경제 운영은 금물이다. 대통령이 어떤 경제관이나 철학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동네 대포집에 술 마시는 동네 아저씨 수준의 이런 사람이 만기 칠남을 해버리니까. 근데 저 김인호는 우리 때 한 분인가요? 이거 문준석열 때 한 분인가요? 청와대 출신이에요. 그냥 그냥 중요하지는 않아. 예.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대통령이 만기 칠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 어느 정도 저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인데 예. 대통령이 저렇게 나서기 시작하니까 경제가 망가지는 원인으로 꼽은 거예요. 제가 이해찬 대표를 여러모로 이제 존경을 하는데 그분이 이번에 이제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하면서 이렇게 같이 돌잖아요. 예? 예. 같이 도는데 이해찬 대표께서 저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재밌는 말씀을 하셔요. 내가 뭐 만능입니까? 아니 이해찬 대표하면 정치 구단이고 머리 좋고 모든 분야에 박식하기에 아주 이골이나 우리가 알게 유명한 분 아니에요? 머리 좋기로. 근데 강의할 때는 그런 얘기 아닌데 강의 끝나면 이제 꼭 뒤풀이를 하시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경제를 한쪽은 중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 예를 들면 또 한쪽은 중국과도 어느 정도 거래를 둬도 됩니다. 하는 양쪽이 있으면 누구 얘기를 들을래? 그럼 중국과 거래를 계속하자고 하는 전문가 2명. 그리고 중국과 거래를 끊어도 된다고 하는 전문가 2명. 둘을 놓고 몇 번을 토론을 시킨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고. 그리고 서너 번 토론하다 보면 어느 쪽에 더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이 쓴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얘기를 듣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만기치라면 완전 반대되는 정책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토론을 붙여서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게끔 한다면 거기에서 좋은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 이해찬 대표처럼 머리 좋고 정치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불러놓고 수없이 토론하는데 저도 한번 갔었어요. 교육 문제에. 지금 수능 9등급으로 될 때 사립사학재단은 6등급을 주장했고 우리 교육위에서는 9등급 주장했거든요. 9등급 대표주자로 제가 갖고 한번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도 그렇게 싸움을 붙인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 그때 뭐 정의원도 와서 한판 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정치인 거예요. 정책이고. 근데 뭣도 모르면서 검찰총장 때는 이게 됩니다. 왜? 20년 동안 자기가 수사를 해봤으니까. 지시하면 검찰은 일사불란하거든요. 그리고 검찰 조직과 검찰 행정이라고 하는 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기소하고 기소 유지하고 딱 유죄 때리고 만들고 이런 건데 경제 얼마나 복잡합니까? 네. 정치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저걸 다 관여해? 뭐 술 먹는데 저게 안주 품목인가?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 가치관과 철학만 있으면 돼요. 진짜는 자기가 맡기면 되는데 추경호가 역대급 딸랑이 아니에요? 예. 기득권의 어떤 상징 같은 사람. 그 추경호가 윤석열 마음에 들게만 딱딱딱 하는데 심기관리 인터내셔널 챔피언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경제가 망가지는데 경제 망가진다고 하면 또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국무회의 같은데 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악순환 되고 있는데 아니 저 추경호한테 경제 망가지고 있는데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죠. 대책 있습니다. 뭐가 경제를 살릴 겁니다. 그렇죠. 그 대책이에요. 어떻게 후반기 되면 살아납니다. 어떻게? 그 경제 성장률을 올릴 겁니다. 어떻게? 무역 수출 올려갖고 수출 어떻게? 하반기 되면 수출이 올라갈 겁니다. 내수도 살리면 됩니다. 내수 진짜 할 겁니다. 내수 살리는데 600억 투자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출 어떻게 할 겁니까? 수출 어떻게 살아납니까? 수출 증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정부라고 난 보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 예. 우리 여기 결론 들어가는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가 예. 사실은 그 교도소 담장 위에 서 있는 거예요. 30%를 겨우 넘겨서 예. 30이에요? 몇이에요? 정확하게. 30. 30.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보수층이 응답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표현해 전화가 오면 거기 상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너무 못하니까 내가 거기 신나서 답을 못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연령대, 지역, 성별을 맞춰야 되잖아요. 진보층에 있는 사람들은 분노로 상담원 전화를 하면 그래 알았어 나 윤석열에 대해서 못한다고 해주리라라고 이게 비율이 역전되는 거예요.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딱 30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한 사람만 못한다 했으면 29로 떨어질 상황. 근데 지금 보수층 비율이 34에서 26으로 줄었어. 맞아요. 한 달 사이에 8포인트가 빠졌어. 2달 전에 제가 보고받았을 때 32에서 34였거든 응답률이. 네. 근데 지금 그게 26으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진보는 그때는 22였었어요. 네. 지금 진보 응답률이 올라갔죠. 지금 중도층이 좀 올라갔고 진보층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한정된 1000명 안에서 보수가 답을 안 해버리니까 진보층이나 중도층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뭐냐면은 여론이 바뀌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는 예. 생각들은 거의 변함이 없는데 진영의 사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추이를 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네, 보수층 자체가 봤을 때는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는. 더군다나 상담원과의 통화는 윤석열 잘한다는 이야기를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상담원이 물어봐요. 윤석열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잘하고 있습니다는 말을 참아 못하는 거예요. 잘한다 그러면 쪼발려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런 거죠. 문제는 자기 지지층이 무너지면 예. 우리가 이번에도 저 양국관리법도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나중에 윤석열 시원시원하게 잘하네 예. 라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다 투표장에 나가면 총선 이긴다는 전략이래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네요. 네. 윤석열을 찍지 않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서 압수수색하면 되네. 오죽하면 이런 소리 하겠어요 진짜 대한민국. 압수수색해라. 네. 노동당도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교토통신 산케이 NHK는 왜 압수수색을 안 하냐? 예. 후쿠시마 원전 그 방호복 입지 말고 들어가서 압수수색해라.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있죠. 박근혜 탄핵 때도 예. 가장 늦게 움직인 게 민주당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뭐 나는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민심의 반발짝 따라가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민주당은 늦게 움직였는데 민주당원은 빨리 움직였죠. 그렇죠. 예. 공식적으로 깃발을 세우기는 조금 늦었지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촛불행동 같은 데서는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아니 실제로 대책위 회의 때 뭐가 탄핵 사유인지는 찾아내야 이번에 되거든요. 토론회 한번 하는 걸 보긴 했어요. 예. 민주당에서 뭐 예. 김용민 의원 등 해갖고. 근데 탄핵의 제도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토론을 하더라고. 우연히 민주당이 탄핵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탄핵도 법에 나와 있으니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예. 잘못됐으면은. 그럼 탄핵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게. 이야, 기가 막힌 아이디어 네. 냈어요. 이 얘기하면 안 돼. 이거 방송에서 하면 큰일 나. 그런 얘기를 왜 꺼내십니까 그러면은? 궁금해 죽겠죠. 저도 우리 방송 나오는 정치인이 예. 우리 방송 때문에 논란 만들고 싶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왜냐면은 상대가 곤란해지는 건 내가 막 꾸역꾸역 뭘 물어보고 하고 싶진 않아요. 예. 근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참는 중이에요. 좀 돌려서 한번 이야기해봐요. 지금 이 주제랑.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윤석열 안 돼. 탄핵심의위원회가 탄핵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게 말을 저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한 발언 중에서 탄핵 사유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조사위원회 일종의. 그래서 윤석열 탄핵 조사심의위원회 하면 돼요. 조사만 하나 넣으면 아주 깔끔해요. 더 깔끔해져요.
국정 파탄, 예. 국정 파탄 요런 거 이제 위장 제목 하나 걸고 예. 내용은 그걸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 이런 게 있죠. 지금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1년 됐는데 부정평가가 60%가 넘어가고 예. 그 1년 사이에 국민들한테 부정적인 이슈만 어마어마하게 심어줘서 음. 노인들이나 또는 약간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은 윤석열 잘하네 할지 모르지만 중도층 이상 진보층에서는 혀를 끌끌 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런 걸 대통령이라고 끌끌끌 이런 정도 분위기라면 그럼요. 국민들이 앞으로 4년을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예. 이 방송을 듣는 제 주위의 보수 인사들, 저에게 이런 말을 전해준 보수 인사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수를 할지언정 친일은 할 수 없다. 봐, 이게 민심이라고. 이게 민심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예.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친일은 할 수는 예. 없지만 그래도 대통령 탄핵은 물음표 딱 붙는 정도일 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건전한 보수층이라면. 예. 이게 또요.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진짜. MZ 세대, 어. 그다음에 3040 그 학부모 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내 아들이 굶더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먹일 수는 없다. 아,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진짜. 아, 나 진짜. 깡소주를 먹더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안주로 먹을 수는 없다. 근데요. 그 구호가 무궁무진하네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저런 것들이 한두 개면 예. 또는 가끔씩 잘하는 것도 있으면 상쇄되면서 이렇게 예. 유지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못하는 것만 막 수십 개를 투하를 하는지 정말 예. 참. 이건 어떨까요? 플래카드 이걸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윤석열 탄핵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윤석열 탄핵할까요? 박근혜가 요즘에 저 유행시킨 짤이 하나 있죠. 예. 되는 거였어? 되는 거였어? 왜냐면 윤석열이 최순실 뭐 관련해 갖고 김건희가 하는 것이 최순실보다 더하다는 거잖아요. 예. 아 지금요. 어.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부글부글 끓는 쪽이에요. 그쪽이. 그렇겠죠. 대구 수성 쪽이요. 잡아놓은 게 윤석열이니까. 예. 어. 그래서 우리가 플래카드 이렇게 붙입시다. 시민들의 자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윤석열 탄핵할까요? 예스. 자, 여기까지. 오늘 자. 비가 성겨운 하루입니다. 네. 비가 와서 흥겨운 경우도 있어요. 아니 왜냐 가뭄을 아, 해가시켰으니까. 역시 예. 저랑 좀 음. 레벨이 다르시네요. 예. 저는 좀 우울해졌었는데. 자, 정치 천재 정봉주 쉬운 두 번째 방송 즐겁게 마치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저녁에 우리 방송 예고해야죠. 이 시사 방송에서 바로 연결시켜드리면 돼요. 연결시키는데 오늘 특별한 분 나오시는구나. 오늘 제목이요? 아니요. 특별한 놈 안 나오고 오늘 국힘 김기현호 몰락 시나리오. 아니 정봉주 TV가 사람보다 더 세. 아니 우리는 성능이 더 세. 여기서 한 거를 어. 여기서 배워갖고 다 간 거죠. 어. 여기서 한 거를 한 분야로 좀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요. 우리는. 오케이. 예. 심화학습편. 예. 자, 알겠습니다. 정치천 정봉주 쉬운 두 번째 방송 마치고 이따가 새날은 한 4시 반경 다시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송 끝나면 정봉주 TV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예.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리고 예. 김영민님, 박규리님 고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